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철학자 공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아침, 저녁에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겉에 드러나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다.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다. 또한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신의를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아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잘 보고 이에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잘 살피며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나 자신에게 반성해라. 군자는 하루에 3차례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이를 꾀함에 있어서 불충하였는지, 법과 사귐에 미덥지 못했는지, 내가 알지 모르는 것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한다. 세상에는 누구나 똑똑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다. 어진 일을 어진 이로써 대우하기를 마치 여색을 대하는 것과 바꿀 정도로 하고 부모를 섬김에 있어 그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김에 있어 그 몸을 다할 수 있으며 법과 삭힐 때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움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배운 자라고 여길 것이다. 걱정은 오로지 나에게 하라. 남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거라. 다음에 4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배움을 게을리 하는 것. 셋째, 정의를 듣고도 실행치 못하는 것. 넷째, 악행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를 항상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즉각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비판당하는 것에 감사하라.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잘못을 비판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경계하라. 군자는 3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중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굳셈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노년이 되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군자는 타인의 좋은 부분을 말하고 약한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부분은 말하지 않고 약한 부분만 말한다.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윗사람이나 친구 간에 너무 잦은 충고나 간언을 하지는 말라. 부정적인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남에게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그렇게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니 욕설이 가고 주먹이 오간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름 아닌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당신이 알고 있을 때는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곡식에는 삭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너는 아직 피지 못한 꽃이다.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내 자신이 납득한 것만 말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구분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구분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가 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심.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확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집.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집이다. 뇌동구화하지 마라. 분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뇌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뇌동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마라. 분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말이 앞서지 마라. 분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는 말을 삼가고 말 이상으로 실천하도록 힘쓴다. 남에게 참견하지 말고 자신에 충실하라. 분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 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허물로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과실에는 저마다의 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과실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고쳐라. 분자일지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잘못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군자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9가지가 있다. 사물을 볼 때는 명확하게 하며, 보고 들을 때는 분명히 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한다. 태도는 공손하게 하고 말할 때는 진중하게 하며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 의심이 날 때는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화가 날 때는 호환을 염두에 두어 행동하며 이익을 보게 되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을 이루는 5가지.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믿음직스러우면 사람들이 신임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을 쌓게 되고 은혜로우면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군자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떠들어대는 것을 미워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예의를 모르는 것을 미워하고 과감하기만 하고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것을 미워한다.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마음이 고든 이와
성실한 이와 견문이 많은 이를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편벽한 이와 아부하는 이와 말을 잘 둘러대는 사람과 사귀면 애롭다. 유익한 즐거움이 셋이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이 있다. 예약의 절도를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착한 일을 말하기를 즐거워하며 현명한 것을 많이 사귀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한 쾌락에 빠지기를 즐거워하고 하는 일 없이 놀기만을 즐거워하며 주색이 쾌락을 즐거워하면 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얻은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얻은 사람은 장수한다. 진정한 군자는 이미 유능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하며 남에게 욕을 보아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철학자 공자. 공자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공자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살가운 얼굴로 인상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 괜히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에 계속 엮이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부류의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항상 짜증낼 일만 생기고 또 술을 마셔도 기분 좋게 끝내는 자리가 없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조차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변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은 다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주위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나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같이 즐겁게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류는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비웃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로 악질인 경우는 자기 혼자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즉, 이간질과 여론을 형성해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처사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두느냐가 바로 내 기운에도 영향을 미친다. 틈만 나면 남의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며 주위의 기운을 비난으로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선택해야 한다. 자신까지도 그 기운에 동참할지를 말이다. 두 번째, 남에게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항상 자신은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남들은 자신에게 응당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밥 한 끼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사달라고 하면 정색을 하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평생 주기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생각하라. 이런 부류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받아야 하고 남들은 베풀어야 한다는 이기심에 부모형 죄에게도 뜯어가려고만 할 수 있다. 나이든 부모의 집에 찾아갈 때 자신은 빈손이면서 항상 무엇인가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곧 당신에게서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라며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 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항상 무시하고 남을 흉보는데 주저함이 없는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다. 강한 자에게 유독 비굴한 사람들은 되려 약한 자에게 강한 경우가 많다. 모두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태도가 돌변하기 쉬운 사람이다. 항상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라 바쁘다. 사람의 재력과 능력, 학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가 바뀐다. 자신이 무엇인가 얻어갈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다가가며 얻을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얻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벗는다.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도 자신이 왕인 줄 알며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명령조로 하대한다. 무의식에 자신이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과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깊게 배어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동업을 같이 할 예정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길 사람이라면 나 말고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라. 나를 대할 때와 같은지 아니면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본성이 나오는지 나쁜 인간성과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선후배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끊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 대하는 마음을 끊는 것이다. 마음을 끊어내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마찰과 언쟁을 피하며 나쁜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현명한 행동이다. 묻는 말에는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다시 질문하지 마라. 너무 티가 나게 부자연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긴 실을 천천히 끊어낸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라. 굳이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 필요 없이 가치 있는 자리를 최대한 피하고 눈을 오래 마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떼어내는 방법이다. 마음을 떼어내면 몸이 떨어지는 법이다. 이내 곧 나와 상대방의 고리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기운을 멀리하게 된다. 접촉을 최소화할수록 나에게 좋다. 누군가에게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라. 우리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 중 지금까지 유의미한 관계는 얼마나 있는가? 그 친했던 친구들, 선후배들, 멀어질 사람들은 충분히 멀어지는 법이다. 굳이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많은 관계를 끊어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나쁜 기운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어떤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필연인 것이며 인연이 닿지 않는 것뿐이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과 나 모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즉, 서로를 위한 길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해 손절할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나 역시 남을 평가만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매일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 나의 행동이 이런 최악의 인간은 아니었을지 반성하라. 반성하고 실천할수록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의 주변은 환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이는 곧 레온과 연결되어 나에게 큰 인복과 재물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목자흑이라고 했다. 사람은 비슷한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처음에는 살가운 얼굴로 인상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 괜히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에 계속 엮이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부류의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항상 짜증낼 일만 생기고 또 술을 마셔도 기분 좋게 끝내는 자리가 없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조차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변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은 다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주위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나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같이 즐겁게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류는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비웃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로 악질인 경우는 자기 혼자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즉, 이간질과 여론을 형성해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처사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두느냐가 바로 내 기운에도 영향을 미친다. 틈만 나면 남의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며 주위의 기운을 비난으로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선택해야 한다. 자신까지도 그 기운에 동참할지를 말이다. 두 번째, 남에게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항상 자신은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남들은 자신에게 응당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밥 한 끼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사달라고 하면 정색을 하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평생 주기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생각하라. 이런 부류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받아야 하고 남들은 베풀어야 한다는 이기심에 부모형 죄에게도 뜯어가려고만 할 수 있다. 나이든 부모의 집에 찾아갈 때 자신은 빈손이면서 항상 무엇인가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곧 당신에게서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라며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항상 무시하고 남을 흉보는데 주저함이 없는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다. 강한 자에게 유독 비굴한 사람들은 되려 약한 자에게 강한 경우가 많다. 모두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태도가 돌변하기 쉬운 사람이다. 항상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라 바쁘다. 사람의 재력과 능력, 학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가 바뀐다. 자신이 무엇인가 얻어갈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다가가며 얻을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얻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벗는다.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도 자신이 왕인 줄 알며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명령조로 하대한다. 무의식에 자신이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과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깊게 배어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동업을 같이 할 예정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길 사람이라면 나 말고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라. 나를 대할 때와 같은지 아니면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본성이 나오는지. 나쁜 인간성과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선후배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끊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 대안은 마음을 끊는 것이다. 마음을 끊어내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마찰과 언쟁을 피하며 나쁜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현명한 행동이다. 묻는 말에는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다시 질문하지 마라. 너무 티가 나게 부자연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긴 실을 천천히 끊어낸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라. 굳이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 필요 없이 가치 있는 자리를 최대한 피하고 눈을 오래 마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떼어내는 방법이다. 마음을 떼어내면 몸이 떨어지는 법이다. 이내 곧 나와 상대방의 고리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기운을 멀리하게 된다. 접촉을 최소화할수록 나에게 좋다. 누군가에게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라. 우리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 중 지금까지 유의미한 관계는 얼마나 있는가? 그 친했던 친구들, 선후배들, 멀어질 사람들은 충분히 멀어지는 법이다. 굳이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많은 관계를 끊어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나쁜 기운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어떤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필연인 것이며 인연이 닿지 않는 것뿐이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과 나 모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즉, 서로를 위한 길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해 손절할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나 역시 남을 평가만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매일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 나의 행동이 이런 최악의 인간은 아니었을지 반성하라. 반성하고 실천할수록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의 주변은 환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이는 곧 레온과 연결되어 나에게 큰 인복과 재물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목자흑이라고 했다. 사람은 비슷한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처음에는 살가운 얼굴로 인상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 괜히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에 계속 엮이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부류의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항상 짜증낼 일만 생기고 또 술을 마셔도 기분 좋게 끝내는 자리가 없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조차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변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은 다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주위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나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같이 즐겁게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류는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비웃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로 악질인 경우는 자기 혼자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즉, 이간질과 여론을 형성해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처사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두느냐가 바로 내 기운에도 영향을 미친다. 틈만 나면 남의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며 주위의 기운을 비난으로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선택해야 한다. 자신까지도 그 기운에 동참할지를 말이다. 두 번째, 남에게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항상 자신은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남들은 자신에게 응당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밥 한 끼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사달라고 하면 정색을 하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평생 주기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생각하라. 이런 부류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받아야 하고 남들은 베풀어야 한다는 이기심에 부모 형제에게도 뜯어가려고만 할 수 있다. 나이든 부모의 집에 찾아갈 때 자신은 빈손이면서 항상 무엇인가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곧 당신에게서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라며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항상 무시하고 남을 흉보는데 주저함이 없는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다. 강한 자에게 유독 비굴한 사람들은 되려 약한 자에게 강한 경우가 많다. 모두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태도가 돌변하기 쉬운 사람이다. 항상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라 바쁘다. 사람의 재력과 능력, 학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가 바뀐다. 자신이 무엇인가 얻어갈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다가가며 얻을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얻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벗는다.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도 자신이 왕인 줄 알며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명령조로 하대한다. 무의식에 자신이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과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깊게 배어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동업을 같이 할 예정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길 사람이라면 나 말고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라. 나를 대할 때와 같은지 아니면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본성이 나오는지 나쁜 인간성과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선후배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끊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 대하는 마음을 끊는 것이다. 마음을 끊어내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마찰과 언쟁을 피하며 나쁜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현명한 행동이다. 묻는 말에는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다시 질문하지 마라. 너무 티가 나게 부자연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긴 실을 천천히 끊어낸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라. 굳이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 필요 없이 가치 있는 자리를 최대한 피하고 눈을 오래 마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떼어내는 방법이다. 마음을 떼어내면 몸이 떨어지는 법이다. 이내 곧 나와 상대방의 고리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기운을 멀리하게 된다. 접촉을 최소화할수록 나에게 좋다. 누군가에게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라. 우리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 중 지금까지 유의미한 관계는 얼마나 있는가? 그 친했던 친구들, 선후배들, 멀어질 사람들은 충분히 멀어지는 법이다. 굳이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많은 관계를 끊어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나쁜 기운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어떤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필연인 것이며 인연이 닿지 않는 것뿐이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과 나 모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즉, 서로를 위한 길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해 손절할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나 역시 남을 평가만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매일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 나의 행동이 이런 최악의 인간은 아니었을지
반성하라. 반성하고 실천할수록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의 주변은 환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이는 곧 레온과 연결되어 나에게 큰 인복과 재물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목자흑이라고 했다. 사람은 비슷한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